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한국 국채의 어떤 그동안 원더풀한 성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 채권의 성과가 중장기로 좋을지를 가늠하려고 하면은, 또는 하나 더 있었죠. 한국 주식이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럼 한국 주식도 앞으로 계속 힘들 건지, 또 한국 채권 앞으로 계속 잘 나갈지 여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한국 경제가 2025년에도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뭐 오늘 제가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간략하게나마 한국 경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 우리 이미 다 주시하시는 바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계속 내년에 좀 더 둔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이제 IMF에서 발표를 했죠. IMF 발표를 했는데, IMF가 원래는 이제 24년도 금년 성과를 원래 전망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5% 기존 2.5% 금년 성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또 수정으로 금년도 전망 2.2%더 낮췄어요. 그러면서 내년도 전망을 기존 2.2에서 2.0으로 줄였어요. 이거 한 달 만에 내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IMF만 그런 게 아니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최근에 내년도 전망을 2.1에서 2.0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의 성장률 전망을 한 2% 수준으로 얘기하고, 오늘 제가 이후에 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국 성장률을 1%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IMF가 제시한 게 뭐였냐면은, 트럼프 집권이 되면서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업사이드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특히나 이런 위기가 더 이렇게 확대된다고 하면 1%대 성장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IMF 측에서 제시한 거는 뭐냐면은,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전 세계 주요 투자은행이나 국내의 국채 기관에서는 내년 성장률 한 2% 정도로 보고, 또 몇몇 군데는 1%대로 보고 있는데, 추가로 내년 성장률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현재의 전망이고요. 좀 우리가 이걸 강론별로 본다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체감하는 게 뭐죠? 일단 내수. 그죠? 한국 내수 되게 힘들잖아요. 한번 볼게요. 먼저 내수 증가, 민간 소비 보면은 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인데, 코로나 팬데믹 전에 한 3년, 2017년부터 19년까지 평균 민간 소비가 한 2.8%, 한 3%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와, 자료 보면서 제가 암담하네요. 최근 1년 반 동안은 내수 성장률이 거의 1%입니다. 내수가 안 는다는 거죠. 이거 굳이 긴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알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뭐 제가 자문사를 하니까 실제로 저희 사업하는 고객들 많이 오시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우리가 내수가 힘들다는 얘기는 굳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건설업이 거의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유통 관련된 회사들, 뭐 L모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등장한다. 다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건설은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이유가 그런 연유죠. 그런 상황인 거. 뭐 그래서 민간 소비는 더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가가 현재 보면 한국의 목표 물가는 2%입니다. 2%인데 현재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모두 다 2% 아래로 내려왔죠. 특히나 소비자 물가가 1.6%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전쟁 관련되어 있는 이제 중동전이 뭐 어쨌건 간에 좀 트럼프가 들어오면 다 끊어버리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가격도, 또 게다가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올드 에너지, 화석 연료를 펌핑질을 하겠다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좀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한국이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인건비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 여쭙겠지만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 물가 2% 언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내부적인 경제와 물가 전망을 했는데, 사실 진짜 걱정은 우리가 대외 여건이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얘기 좀 할게요. 일단은 뭐 제목 이미 다 나왔습니다. 악화되는 대외 여건. 보면 왼편에 있는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건 IMF에서 발표한
2024년도 그러니까 주요 경제 블록별로 금년도 전망과 내년 성장률 전망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권역이 있잖아요. 어디죠?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성장률이 금년보다 둔화가 됩니다. 뭐 중국은 우리가 계속 둔화되는 거 다 아실 거고 미국도 지금 IMF 전망에 의하면은 보시면은 한 3%, 2% 후반대에서 한 3% 정도 금리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2% 전후로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한국은 대외 무역 갖고 먹고 사는데 우리의 카운티 파티의 경제가 둔화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하죠. 근데 여기에 드디어 더 큰 장벽이 등장했죠. 뭐?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등장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뭐 IRA 보조금 철폐한다든지 이런 건 논외로 하고 지금 관세만 보더라도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메인 타겟 중에 원 오브 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이 자료는 TS 롬바디아 자료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더 거의 최신 자료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실 때요. 여기 빨간색 차트와 옅은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요? 여러분 보라색이 보면 여기 있어요. 이 빨간색은 이 주요 국가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비중이고 이 옅은 보라색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미국으로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메인 타겟이 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자기 나라한테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한 나라가 메인 타겟일 거잖아요. 중국은 논외로 할게요. 중국은 당근이니까. 중국 말고 누가 타겟이 많을까? 자, 첫 번째, 멕시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 어디냐? 어딜까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타이완. 정리를 하면은 지금 보면은 한국이 미국 수출한 물량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관세 정책의 타겟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멕시코, 베트남, 사우스 코리아, 타이완. 근데 타이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타이완은 TSMC라든지 미국의 어떤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라서 타이완은 우리보다 좀 나은 국면인데 3개국 멕시코, 베트남, 사우스 코리아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좀 오용을 겪을 여지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대외 여건, 그러니까 주요 교역 파트너들의 경제가 둔화가 되는 측면도 좀 부정적이고 여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원 오브 중요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수출에 또 어려움을 끌 것 같다. 그래서 내내 더 경제에 더 하방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댓글을 유심히 봤는데 댓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 국채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알겠어, 마 대표. 한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진 건 알겠어. 그래서 당신이 한국 채권을 더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 환율 저렇게 많이 뜨고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IMF처럼 가면은 환율 폭등하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주식, 채권을 다 투매를 하면 한국 채권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기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절묘한 나라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돈이 안 뜯길 정도 되면서도 경기 나쁜 나라예요.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이거요. 대외 건전성입니다. 한국은 표현이 그런데 좀 이게 뭐라 하나 늙은 돈 많은 남자? 표현이 맞는지 이런 거죠. 돈은 많아요. 근데 생산에 탄력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경제 같은 느낌이에요. 볼게요. 한국이 돈이 많은지. 자, 대외 건전성이에요. 일단은 우리 경제 어렵다고 하지만 보세요. 지난 2년 동안에 흑자 계속 많이 내고 있어요. 왼편 차트 보시면 흑자 규모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의 한국 경제를 떠받친 거는 뭐냐면 순수출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금고에 돈이 많이 더 쌓이는 거잖아요. 지금 직관적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지난 2년간의 한국 경제 떠받친, 내수가 안정을 떠받친, 경제가 안정을 떠받친 거는 이렇게 해외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는 많이 수출됐던 거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대외 순자산입니다. GDP의 거의 국내 총생산의 50% 정도로 해외 순자산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전 세계에서 제일 해외 순자산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해외 순자산이 한 7, 80% 됩니다. GDP 대비 순자산의 50%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1,400원 문자 되니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환율은 우리만 달러 약세를 간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달러를 약세를,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약세를 한 건 맞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만 이 방송용으로 만들면 독고 다이로 나빠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나빠지면 조금 더 나빠진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특히나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외 건전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투매하고 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11월 달에 WGBI 인덱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그 얘기는 안 해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경제를 얘기하면은 활력은 계속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버틸 수 있는 집안의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채권 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땡큐입니다. 부도는 안 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부도는 안 날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는 경제 부양을 금리 더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니까, 그만큼 한국의 내년도 경제 전망은 주식에는 여전히 좀 암울하지만은 채권 투자자, 한국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경제 구도로 형성이 됐고, 글로벌 투자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라의 건전성은 지키는 범위 내에서 금리가 많이 내려갈 룸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아마 한국은 내년에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